네, 안녕하세요. 아빠 찬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시아버지 찬스는 처음 듣습니다. 네, 트럼프가 며느님을, 위대하신 며느님을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강추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 상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보, 군사, 외교 쪽을 다뤄온 강골이라고 알려진 인물마저도 이제 완전히 트럼프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 정치는 참 개막장이 됐습니다. 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라는 인물,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막장으로 가면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와 당락을 떠나서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괴물스러운 정치인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몬스터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배경, 그 근본 원인, 그 근본 토양, 이게 극복될 수 있을 거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찬스네요. 며느님을 공화당 전국 의장으로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라라 트럼프. 그리고 공동의장이라고 이제 또 했어요. 며느리 혼자서 단독 의장하면 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거긴 또 신복 듣보잡 마이클 왓리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밀기 시작을 했어요. 의도는 그거죠. 공화당 어차피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제 내 소유물이야. 어차피 하이제킹 했어. 이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찍어야겠다. 그 소리죠. 의도는. 역시 부동산을 많이 다루신 분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 잘 붙지 않고요.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임 공화당 전국의 의장은 누구야? 네, 로나 맥다니엘이라는 여기 이 사진 속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앉힌 사람이에요. 또 어떤 관행상 보통 이 공화당 전국의 의장을 언제 바꾸냐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당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2017년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바꿔서 앉힌 사람이 이게 로나 맥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로나 맥다니엘 만나서 2월 말 이전에는 아무 변경 없을 거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 그래 놓고 지금 확 바꾸니까 이거 무슨 소리가 되냐. 이게 미국 언론에서 뽑은 제목입니다. 트럼프 loved RNC 공화당 전국의 의장 로나 맥다니엘. 트럼프는 로나 맥다니엘 그대를 사랑해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는 순간까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비웃음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참 더 웃기는 게, 로나 맥다니엘이 왜 잘렸나 가만히 뒤져보니까 삼촌이 미트 롬닐세, 이게 유명한 정치인이죠. 이 사람이 유타인가되죠. 공화당의 유타 의원이죠. 미트 롬니예요. 그래서 미트 롬니랑 트럼프가 옛날에 같이 잘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맥다니엘 원래 이름이 이제 세 글자, 어머니 쪽 이름을 중간에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트 롬니 다니엘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트 롬니의 누이의 딸인 거지, 조카예요. 그래서 미트 롬니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는 대상이 됐거든. 왜냐면 미트 롬니가 최근에 지금 공화당의 행태는 국경 관리를 고의로 사보타지하는 짓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를 직격을 했더라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 think the border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Donald Trump, and the fact that he would communicate to Republican senators and Congresspeople that he doesn't want us to solve the border problem because he wants to blame Biden for it is really appalling. 그러니까 왜 지금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 지시에서도 자기 소셜 트루스 지시에서도 지금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그 국경을 수습할 수 있는 법안 통과시켜주면, 그럼 바이든과 민주당에 면죄부 주는 거다. 그거 왜 통과시키냐?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말아라. 그럼 9개월 동안 더 국경 개판 나게 해라. 이게 무슨 심술이래?
이런 심술보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겠어요? 지금 미트 롬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조카가 공화당 전국위 의장이잖아. 내가 네 얼굴 봐서 시켜줬는데 이번에 모가지 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모가지 뗐으니까 누구를 안 쳐야 되잖아. 아, 보니까 내 며느리 참 똑똑하네. 소름입니다. 예, 닭살 돋는 추천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람 읽어드릴게요. 내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라는 내게 공화당 전국위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라라는 극도의 재능 있는 의사소통자이며 마가가 섬기는 모든 것을 받들고 있다. 라라는 내게 공화당 전국위 의장직이라는 과업을 맡을게요.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캠프에. 2월 14일 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판단하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럽의 자주국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 혹은 유럽이 뭐 분담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따져보면 돼. 뭘 비판하는 거냐면 나토를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 의무를 사보타지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미동맹 깨겠다고 깨라 이거야. 그러면 조약에 하면 1년 전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 통보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의회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트럼프가 깨려고 하는구나. 좀 우리가 알고서 뭐 핵을 만든다든지, 혹은 중국이랑 뭐 어떻게 해서 짜옹을 한다든지, 삼성 투자 뭐 이런 거가 삼성이 아주 미국으로 적을 파서 가든지, 혹은 미국에 있는 걸 장사를 더 걷어갖고 와갖고 시안에다가 만들든지. 삼성도 중간에 끼어서 몸살하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회사 적을 파서 가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우리도 2년 동안 할 일이 있잖아. 네가 네 방 빼서 가는 건 좋은데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치할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냐면 조약엔 남아있어. 조약엔 남아있는데 유사시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범죄죠. 조약의 의무조항에 분명히 유사시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거 완전히 범죄인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불곰파를 시켜서 유럽을 유린토록 한다? 이건 사이코패스가 할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로 혹은 합리적인 말로 야, 너 자주국방에 돈 좀 더 써야겠어. 야, 너 말이야 분담금 좀 더 내놔야겠다. 뭐 분담금이라는 게 그 나토의 공용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전체 액수가 안 커. 전체 액수가 뭐 몇 빌리언 단위예요. 3빌리언. 그러니까 30억, 40억 한 5, 6조 돼요. 공용자금의 총량이. 뭐 그건 다 이미 상당히 공정하게 나눠서 내고 있는데 뭐 그거 좀 더 내라 그럼 내면 되는 거지. 근데 법원 앞에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큰 재판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형사로. 하나가 뭐냐면 뉴욕주에서 그 세금 그 절세인지 뭐 탈세인지 하려고 가짜 회사들을 뭐 수십 개를 만들어서 뭐 그 회사로 경비를 빼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경비가 발생했다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몰려갖고 전부 묶어가지고 이번에 두들겨 맞고 있거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거라든지 해서 큰 게 한 서너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게 있죠. 저게 그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 하는데 플로리다 마랄라고의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 갖고 있었던 문서를 갖고 나와서 다 넘겼다 그랬는데 또 뒤에 골방에 또 숨겨놨어. 그러니까 좀 이게 행위가 악질적이 되잖아요. 이런 큰 게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법원 앞에서 이제 며칠 전에 뉴욕 법원이에요. 저건 탈세 혐의에 대한 건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공격받으니까 불곰파 시켜서 유럽 유린하던 변명이랍시고 하는데, 유럽 자주국방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예, 유럽 분담금 더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어버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유럽은 250억 달러밖에 부담을 안 하고 우리가 2천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아니 나토 미군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2천억 달러를 부담했다고 얘기하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토에 가 있는 미군의 모든 급여까지 다 유럽에 가 있는 거 다 포함해서 사그리 포함해서 그 간접비까지 거기 한 10만 명 가 있으니까 나토가 유럽에 미국이 한 8, 9만 명, 8만 명, 10만 명 그 사이에요. 10만은 안 넘어요. 그걸 계산하자면 2천억 달러가 안 나와요. 그걸 몽창 다 계산하면 그 장비 비용까지 다 해서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미국 본토에서 돌아가고 있는 오퍼레이션까지 다 계산을 하면 2천억 달러가 나올 똥말똥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군 전체 비용을 니들이 다 내라 이 소리지. 간접비까지. 그러면 저러면 저 미군을 또 모욕하는 게 되죠. 왜냐면 미군을 와그너 그룹 같이 굴리겠다는 거 아니야. 미군이 민간 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와그너 그룹의 확대판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걸 변명이랍시고 나 구역질이 나갔고 저 왜 저렇게 망가졌냐 저 영감. 그 전에 괜찮은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중에 물꼬를 튼 게 트럼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해놨던 좋은 업적들을 그걸 다 파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망가졌는데 이걸 또 협조를 해서 또 박수를 쳐줘요. 린즈 그레엄 이 사람 상원 군사위 정보위 외교위를 두루 거친 강골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니키 헤일리랑 같을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정치 거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두고 못 보겠다 이거겠지. 아마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당장 뭐 프라이머리 겪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2026년에 상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6년마다 나가잖아. 2020년에 당선했거든.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몇 년 있어요. 올해 당장 선거가 아닌데도 저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 사람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국경에 쓸 돈을 못 쓰면서 원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진실은 뭐냐면 원조 자체 액수가 크질 않아요. 미국이 지금 전체 방위비 자체가 8천억 달러, 뭐 9천억 달러에 육박하잖아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600억 달러거든. 그러니까 크질 않다고. 그리고 이게 쓰는 돈에 비해서 빛나는 투자 아니에요. 미국 입장 강해져, 유럽 입장 강해져, 세계 안보 강해져. 또 유럽이 그렇다고 무임승차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 어마무시하게 투자하고 있고 요새. 우리 폴란드가 투자하듯이.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제 국경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국경 관리가 양당 합의 패키지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바로 공화당 린지 그레엄 당신의 공화당의 트럼프 딸랭이들이 그 패키지를 깬 게 바로 당신들이었잖아. 근데 또 국경 관리 찾고 있냐 이거지. 그리고 트럼프가 밝혔네. 국경을 방치해라 문제를.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야 선거에 유리하다. 왜 그런 건 지적을 안 하냐 이거지. 당시 국경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에 여러 거두절미 딱 하고 어느 분이냐면 그 도널드 터스크 이제 그 폴란드 수상이 2월 8일 날 이 그 상원이 국경 관리와 그 이스라엘 원조 두 개가 한꺼번에 묶인 통합 패키지가 상원에서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널드 터스크 폴란드 수상이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지만 야 그거 로널드 레이건이 살아있었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들 뺨 때렸을 거야. 이 공화당 상원원들 말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트럼프한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도널드 터스크의 말을 린즈 그레엄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To the Prime Minister of Poland, if Ronald Reagan were alive today, we wouldn't have this broken border. To the Prime Minister of Poland, I want to help Ukraine. I want to help make it stronger NATO. But my country is on fire. We've had 7 million people come across a broken border. How would you feel if 7 million people came in illegally into Poland? Would you have this attitude? We got to put Ukraine ahead of Poland? I am not going to put Ukraine, Israel, or anybody else ahead of America. 뭐 겉으로 들으면 말 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궤변의 연속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린지 그레엄 같은 거물까지도 이제 딸랭이가 됐냐, 완전히 저 아부꾼이 됐냐, 저거 보면서 야, 정말 참 이거 개막장이구나, 미국 정치 개막장 됐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 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다고 봅니다. 저런 스탠스로 나가면 힘들어요.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한 거거든. 지금 막 재판도 꼬여있고 이러니까 막 자기 며느리를 막 저렇게 띄우고 이러는 건데,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괴물을 만들어낸 근본 문제는 고스란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이 근본 문제가 뭐냐? 1994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만들어졌고 2001년에 미국이 WTO를 가입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됐어요. 그러면서 블루칼라 중산층이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저학력 저소득 백인 서민층이 왕창 늘어났고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이게 화약고가 된 거라고. 일을 박박 가는. 트럼프는 저 화법 보면 계속 갈라치기예요. 복수해야 된다. 바이든이 국경을 망쳤으니까 더 망가지라고 해라. 이런 매우 사나운 갈라치기 선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 서민층 빈곤층을 귀를 붙잡고 유혹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고립주의,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고립주의,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안티나토 이걸 이쪽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이끄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가라고 만들어서. 그래서 전국 각지에 다 그렇게 참 그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프라이머리에 가서 그 사람 떨어뜨려 하면 가서 떨어뜨리고 프라이머리에서 그 사람 당선시켜 하면 당선시키고 하는 그 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러니까 공화당 전체를 하이제킹해서 이제 호주머니에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며느리 좀 의장 좀 시켜야 되겠어.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 공동의장 하면 되잖아. 며느리만 하면 좀 그렇지. 공동의장은 또 우리 아주 충성스러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 여기 잘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좋다면 좋은 거야. 그 공동의장 시키겠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200년 전통 공화당이 이대로 망가질 거냐. 그건 공화당 문제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블루칼라든 아니든 간에 중산층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을 거냐. 지금 이 중산층 몰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두 번째 문제는 한국도 이거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